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제3회 미니 모의고사 영어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요번에 미니 모의고사에서는 통사론 두 문제하고 의문론 두 문제를 냈고요. 조금 앞서 1, 2회보다는 조금 난이도, 조금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번에는 바인딩 티어리입니다. 바인딩 티어리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측면인데, 바인딩 티어리를 문제를 내면서 바인딩과 관련된 오로지 바인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측면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바인딩 티어리는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 바인딩 티어리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interpretation and distribution of pronoun and 어나포의 대명사하고 어나포 대명사하고 어나포 구분되십니까? 어나포는 같은 절 안에서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antecedent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나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로나운 같은 경우는 같은 절이 아니라 절 밖에서, 잠깐만요. 자, 같은 절 안에서 선행사가 있으면 어나포인데, 절 밖에 그 프로나운은 절 밖에 있잖아요, 선행사가. 그럴 때는 이제 프로나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선행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절 안에 있어야 되느냐, 절 밖에 있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해석, 프로나운과 어나포의 해석과 분포를 지금 세 가지 프린서플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컨디션 A, 컨디션 B, 컨디션 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컨디션 A는 우리가 어나포, 컨디션 A 말고 우리가 프린서플 A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린서플 A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프린서플 A 또는 컨디션 A는 어나포에 대한 원리, 어나포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컨디션 B는 프로나운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컨디션 C는 혹은 프린서플 C는 R expression에 대한 원리. R expression이라는 것은, 이 R이라는 것은 referential ex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시 표현이라는 거죠. 지시 표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과 다른 보통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나운이나 어나포가 아닌 일반 보통 명사, John, desk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원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A하고 B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 C에는 좀 놔둘게 이런 말이에요. C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A하고 B가 중요해. 그리고 A하고 B, 어나포에 대한 원리와 프로나운에 대한 원리 중에서 특히 어나포에 대한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나포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완전히 뽀샥하게, 빠샥하게 알아야 B, C가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컨디션 A가 뭐냐라는 거, B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디션 A는 unapo must be bound, unapi must be bound 이렇게 들어가죠. bound, 요것은 이제 bind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바인딩 돼야 됩니다. 어디에요? 바인딩 도메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알겠지만, 꾸준히 하신 분도 앞으로 하실 분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바로 바인드라는 개념이 바로 머리에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인딩과 관련된 이 영역이라는 이 개념도 바로 머릿속에 빡 자동으로 자동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지금 그 개념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걸 봤는데, 아이 가만있어, 바인드가 뭐였더라? 바인드가 뭐 이거 바인딩 노드라는 것도 내가 읽었는데 이때 이 바인딩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인딩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이 뭐였었더라? 도메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동으로 그냥 이런 글들이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서 개념이 풀어 헤쳐져야 됩니다. 공부의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공부의 그 목표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완전히 빠삭하게 뽀실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완전히 그런 점에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공부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용은 좀 그래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들을. 자, 컨디션 B는 프로나운에 대한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프로나운이고 프로나운은 must be free. 즉 이 말은 must be free는 그 결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죠. must not be bound.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죠. in its binding domain에서. 그렇죠. 여기도 역시 binding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domain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옵니다. 저것을 머릿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 헤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여기는 뭐 생략을 할게요. 요 bind라는 개념과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주죠. bind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 C 커맨드하고 코인덱스예요. A가 B를 결속한다, 즉 바인딩한다 했을 때는 첫 번째 C 커맨드, A가 B를 C 커맨드 해야 되고 코인덱스 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C 커맨드라는 개념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요거 명확하게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100%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A가 B를 얘가 얘를 C 커맨드 했을 때 그 조건을 여러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시죠? 그죠?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하게 잡으셨고 그 다음에 코인덱스, 인덱스를 둘 다 양쪽에 달아주는 거예요. A하고 B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달아준다라는 거, 이게 코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인덱스를 왜 달아줍니까?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인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기대명사를 쓸 때는 앞에 있는 것과 동일인일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문법책에, 중고등학교 문법책에 앞에 있는 요소와 동일인일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죄기대명사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동일인 표시를 해주는 게 코인덱스입니다. 됐죠?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결속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결속을 하느냐? 그 결속, 이 C 커맨드하고 코인덱스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영역을 정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는 아는 것을 정확하고 빠삭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려운 것들을 막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그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막 디테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그거를 막 후벼 파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영역을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바인딩 도메인에서. 그래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임용에서는 기본적으로 smallest clause 이 정도 잡아두시면 돼요. 가장 작은 절.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면은 주절과 종속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거기 가장 그 언어포가 포함된 가장 작은 절, 거기가 그 안에서 뭔가 코인덱스 되고 C 커맨드 되는 그러한 조건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인딩과 바인딩 도메인, 결속 그 영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요 디렉션을 읽어볼게요.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below. 자, below 다음에 example을 잘 봐봐. 그 다음에 choose 3 ungrammatical sentence예요. 세 가지 ungrammatical sentence를 골라봐. 자, 골라야 되겠죠? 일단은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고르고, 두 번째 고른 다음에 고르고 끝내? 아니요. 고르고 설명해봐.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해? 바인딩과 locality condition, locality condition이라는 말은 국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속과 그 영역, 아까 지문에서 얘기했던 그 측면으로 설명을 해봐.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비문법적인 구문을 찾아봅시다. 자, 비문법적인 구문을 찾는데 저는 비문법적인 구문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 여기서 찾습니다. 하나. 자, 비문법적인 구문 찾고요. B번은 정문이고요. 자, C번은 비문법적인 구문은 어디서 찾을까요? C번은 비문법적인 구문 여기서 C번은 비문법입니다. D번은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E, F로 쭉 넘어갑니다. 지금 D번까지 봤습니다. 2번 보시면은 2번 정문이고요. 2번이 비문이고 네, F번이 정문입니다. 그래서 A, C, E가 다 비문이 되는 겁니다. 왜 비문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것은 결속이 돼 있어요. 뭐랑 결속? 코인덱스 돼 있죠? 그쵸? 코인덱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 커맨드 하죠. 주어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으면 소유격 어퍼스트로피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왼쪽에 있는 요소가 오른쪽에 있는 요소를 대부분 C 커맨드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C 커맨드 하고 그 다음에 코인덱스 됐으니까 그거는 바인딩 조건은 맞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틀려요? 영역에서 지금 맛이 가 있어요. 왜? 영역이 어디까지인데? 최소절은 여기까지예요. 최소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따지는 거 여기가 최소절이 이 문장 전체가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 같은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그 투부정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infinitival clause라고 이렇게 거기가 최소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영역을 잡는 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바인딩 이론에서. 얘는 이제 최소절을 넘어서 바인딩 되니까 프로나운은 괜찮죠. 그 다음에 C1 보겠습니다. 얘하고 이제 그 제기대명사하고 프로나운을 보시면은 제기대명사도 어디서 여기 최소절이 어디예요? 최소절이 여기죠. 그죠? 최소절이 여기입니다. 요 안에서 지금 코인덱스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코인덱스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A번도 지금 코인덱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결속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결속 자체가 이 영역 안에서 결속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C번도 요 영역 안에서 최소절 안에서 지금 결속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이죠. 뭐를 위반해서? binding the theory, the principle A, condition A를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2번은 좀 이제 C번하고 다른 게 제기대명사가 언어포가 여기에 있죠. 프로나운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자 여기 간단하게 설명되면 ECM verb 다음에 나오는 이 MP는 이 다음 영역의 주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쵸? 예, to 플러스 BP로 나오는 구조 중에서 이 MP는 내포절에 infinitive clause의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 자리에 좀 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어 자리에 reflexive 제기대명사가 있을 때는 영역이 문장 전체로 확대가 돼요. 문장 전체로 확대가 돼요. 이것이 왜 문장 전체로 확대가 되는지는 지금 굉장히 좀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ECM verb의 그 다음 post verb MP는 내포절의 주어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제기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문장 전체가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영역 안에서 코인덱스 되고 C 커맨드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가 잘못 말했네. 얘가 지금 정문이죠. 얘가 비문이죠. 비문 잘못 선택했어요. 죄송해요. F가 비문이죠. 그죠? 요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F1의 힘은
요 나왔대. believe ECM verb의 뒤에 나오는 NP가 나왔을 때는 비록 얘가 내포절에 속하지만은 그 영역은 문장 전체로 확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얘가 지금 결속이 되고 있어요. 문장 안에서 결속이 되고 최소 영역 안에서 결속이 되면 안 돼요. 프로나운은. 그러니까 F 요거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A, C, F가 ungrammatical한 sentence고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문제 binding과 locality condition 때문에 이러한 문법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큰일 날 뻔했어요. F.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통사람 문제고요. 트포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인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모달이 생성이 돼요. 어디에서? finite i에서. 그쵸? finite i에서. 그래서 가볍게 그냥 s라고 그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mp 그 다음에 i, bp 했을 때 여기에서 모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finite i는 무엇을 지금 지니냐면은 지금 tense하고 agreement 자질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tense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greement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tense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동사 할 때 시제 s 붙이잖아요. 이 시제 s는 tense이면서도 수일치를 시켜주잖아. 주어가 단수일 때. 그러니까 tense이면서도 agreement 자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i에 표시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tense하고 agreement 자질이 여기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i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t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장을 우리는 tp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t. 그래서 tense가 있는 것은 t 이렇게 별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니의 신텍스 보면은 agr이라고 이렇게 agra phras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tense하고 agreement를 이제 분리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같이 봤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it is a model does in I. I에 지금 여기 시제가 여기 표현됐으니까 여기가 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I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elevant tense, agreement, future가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려보면은 요 자리에 tense하고 agreement 자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does가 요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John이 여기에 있고 annoy me가 이제 이쪽에 표현이 되겠죠. 요게 does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howev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there is no moral in I. 2번의 데이터 보시면은 John annoys me 라고 문장이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모달이 없어요. 모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떤 현상으로 보이냐면 these features 지금 여기에 시제가 있는 그저 tense하고 agreement 이 자질이 어디서 실현되는 것 같냐면은 동사 BP의 동사에서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사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볍게 표현해 보면은 annoys 그 다음 me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동사구에서 leftmost 이 요소에서 지금 시제 agreement가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지금 앞에서는 여기에서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John annoys me 했을 때 동사구에서 시제가 agreement가 표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How can tense agreement inflection, tense하고 agreement가 associated with I end up on a verb which originate as the head V of BP. BP head I에서 생성된다고 그래놓고 head에서 어떻게 그
저, 기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예. I에서 생성된 I하고 관련됐다고 그 텐스하고 어그리먼트가 I 자리에서 생성이 돼요. 왜? 인플렉션이기 때문에. 그랬으면서 왜 이게 head B에서 표현이 되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different answer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그게 이동한 거야. 서픽스가 이동한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에 3번 데이터 보시면은 이게 서픽스가 여기에 있는 그 텐스하고 어그리먼트 자질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 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붙은 거야. 요렇게 설명하는 affix movem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ffix movement 하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뭐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은 resultant reflexive verb annoyance는 remain BP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remain BP에 그대로 남아있고 suffix가 아래로 이동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other is the result of B 3번의 B에서 보듯이 여기에 S는 그대로 남아있고 동사가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suffix movement는 여기에 이 suffix movement니까 여기를 이렇게 S로만 표시를 할게요. 얘가 일로 내려간 것이 그게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 분석은 얘는 가만히 있고 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예, 내려가나 올라가나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사실은 예? 예, 결과도 똑같은 건데 사실은 통산론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죠. 누가 이동하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맨 아래 어떻게 봅니까? Which analysis is the right one? 어떤 게 맞냐? 예. 자, 그럴 때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로 주면서 어떤 게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which analysis is right one? We can answer this question. 볼 수 있어. 뭘? 이 4번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4번에 특히 뭘 봐요? adverb distribution. 이 probably라는 adverb의 위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가 움직였는지 어떤 분석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 끝납니다. 자, 그럼 direction. Consider the example in 4에 이것을 잘 본 다음에 choose the right analysis. affix가 이동했는지 아니면 동사가 이동했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분석인지를 설명을 해. 골라. 그죠? 한번 첫 번째 골라야겠죠? 어떤 게 맞는 분석인지 고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부사는 S adverb죠. 예. 문장 부사예요. 문장 부사라는 것을 먼저 잡아두셔야 됩니다. 문장 부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부사의 분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sentence adverb, BP adverb,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냐,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그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동사의 의미만 보면 아마도라는 것은 문장 전체가 아마도 그 문장 전체의 명제를 살짝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 부사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비문을 중심으로 정문과 비문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probably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정문이에요. will과 have 사이에 있을 때는 정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probably 같은 문장 부사는 S의 직접 구성 성분이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S 노드에 바로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S 어드버비얼의 분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억수고 억수 자리고 뒤에 BP 자리니까 요 자리 사이에 있는 거는 괜찮단 말이죠. 그러나 B번 같이 probably가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have하고 빈 자리에 들어갔으면 요거는 어느 자리에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BP 안쪽으로 그냥 파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BP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장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S가 이렇게 있고
억스가 이렇게 있고 BP가 이렇게 있으면 BP 안쪽으로 probably가 이쪽으로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안쪽에. 그러니까 S 노드에 직접 붙어 있지 않게 되죠. 다시 말하면 S의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문.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은 근데 여기에 C번하고 B번을 비교해 보시면은 have probably been, have하고 been 사이에 들어간 probably는 좋지가 않은데 C번의 probably는 has하고 been에 들어갔음에도 좋단 말이죠. 이거는 뭐야? 4번의 b는 BP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러면 has하고 been 사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은 이 자리가 S 노드에 바로 붙어 있는 S의 직접 구성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has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했단 얘기야? 이렇게 봐야죠. has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 왔으니까 억스 자리가 없을 때 이런 모다 억질러리가 없을 때 이 자리로 가서 이동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지금 표현이 됐어요. have가 has로 표현이 됐으니까 거기에 tense하고 agreement가 거기서 실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probably는 been하고 지금 working 사이에는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동해 갔으면 이제 BP는 been하고 working 이 부분이 BP니까 또 BP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이 부분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have가 여기서 이쪽 자리로 이동해 왔고 아까 probably는 이쪽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죠. probably는 이쪽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have가 이쪽 자리로 와서 has가 됨으로써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동사가 여기에 그 모달 자리로 이동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좀 더 써놓은 걸 한번 보고 어떻게 답안을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analysis가 right on이냐라고 물었을 때 BP movement가 right analysis라고 명확하게 잡아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설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나 보세요. 4번에 A하고 B의 그 문법성 차이는 probably가 sentenceal adverb다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sentenceal adverb는 as restricted to occurring 어디에서 S의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S 바로 아래 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 adverb phrase 바로 아래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제약이 있다. 즉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have가 원래 BP에서 기원해 가지고 앞으로 이동해 가서 최종적으로 tense agreement의 자질을 획득한 그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 8번에는 이제 의문론 문제고요. 여기에 syllabic consonant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문제로 자꾸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어려운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문제화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답안을 정확하게 거기서 디렉션에서 원하는 대로 답안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써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연습해가는 게 좋죠. 자, 보겠습니다. 사운드인데 소리인데 어떤 소리들? 실라블의 코어로서 기능하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실라빅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성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음이 음절의 핵, 여기서 이제 핵은 뉴클레어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음절의 핵, 그 다음에 복수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복수로는 뉴클라이라고 표현되니까 복수로 쓰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모음이 당연히 실라빅입니다. 음절의 핵으로 기능하니까. 그죠? 그런데 음절의 핵으로 기능하는 것이 모음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리퀴드 사운드, 즉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 리퀴드 사운드가 실라빅으로 기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절 사운드도
사운드의 네이절 사운드도 상황에 따라서 실라빅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가 상황에 따라서 음절의 핵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음절의 핵으로 기능했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첨자는 아니죠. 아래에다가 일자 기호를 써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리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가 실라빅으로 기능하는 것은 공통적인 측면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네이절 사운드와는 다르게 리퀴드 사운드는 어떻게 해요? 레이저 사운드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네이저 사운드는 require homogeneity.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음에다가 네이저 사운드가 있잖아. 사운드가 이것이 실라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라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이 그 실라빅 컨소넌트가 플레이스가 동일해야 돼요. 조음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 organesti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과 조음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고 해서 이렇게 써야 돼. 앞에 있는 거 바이레비얼 사운드 동일하게. 그죠? 그래서 같은 할 때 트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동일한 그 조음점을 써야 여기에 실라빅으로 네이저 사운드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unlike라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리퀴드 사운드는 이러한 홈 organesti라는 제약이 없어요. 홈 organesti라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전부 다 뒤에 네이저 사운드하고는 어때요? 지금 그 앞에 있는 거 조음점이 일치하죠? 조음점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퀴드 사운드는 앞에 있는 사운드하고 자음과 어땠습니까? 바이레비얼 사운드가 왔는데 L 사운드는 엘비올라 사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음점이 다르죠. 다르도 상관없어요. 리퀴드 사운드는 달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둘 다 네이절과 그 다음에 레터럴 리퀴드 사운드, 네이절과 리퀴드 사운드가 실라빅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은 지금 첫 번째 측면에서 홈 오르게니시티에 동일한 플레이스 그 조음점을 갖는 자음이 위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디퍼런스를 이야기합니다. 네이절과 리퀴드 사운드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자, 리퀴드 사운드는 can accept any consonant as the preceding segment. 자, 이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사운드하고의 제약도 있습니다. 리퀴드 사운드, 이 LR 사운드가 실라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음이 아무거나 any consonant 오케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네이절 사운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실라빅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자음이 어때야 되냐면 preceding segment가 어때야 되냐면 그래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디렉션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 자음의 특성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리퀴드 사운드 앞에 프로세링 컨소넌트의 제약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죠? 아무거나 괜찮아. 됐죠? 네. 여기를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네이절 사운드는 여기 자음에 대해서 제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디렉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요거 3번이요. State the condition in which the data in 3A에서 good for syllabic, 실라빅이 되는 좋은 조건이 뭐냐? 그 다음에 3B는 지금 하지만 3B가 불가능한, 얘는 괜찮은데
얘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전부 다 네이절 사운드가 여기에 실라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네이절 사운드가 실라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3번의 B는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쭉 나열을 해봐야 되겠죠. 네이절 사운드가 좋은 거, 네이절 사운드가 좋은 거 그 자음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 그 다음에 트, 그 다음에 프 사운드 왔고, 크 사운드 왔고, 즈 사운드 와가지고 뒤에 네이절 사운드 와서 실라빅이 된 거 너무 괜찮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3번에 A였고요. 3번에 B를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소리가 왔냐면은 이렇게 L 사운드가 왔고요. 여기에 L 사운드가 왔고, 그 다음에 R 사운드가 왔어요. 답이 나오죠? 이 네이절 사운드 앞에 이러한 자음이 오면은 좋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음이 뭡니까? L, R 사운드 바로 소노런트 사운드죠. 그쵸? 소노런트 사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3은 바로 obstruent 지금 그 컨소넌트에 의해서 선행되면, 즉 네이절 사운드가 오고 그 앞에 이 자음이 obstruent 사운드면, obstruent 장애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노런트 자질을 갖지 않은 사운드죠. obstruent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실라빅이 될 수 있어. They can be syllabic. 그런데 네이절 사운드 3에 비해서 네이절 사운드 걔네는 실라빅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proceeding segment가 소노런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음이 소노런트면 안 되고, obstruent, 소노런트에 반대되는 개념이 obstruent죠. 장애음. 그거면 괜찮아요. 그러나 liquid 사운드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의문론. 자,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의 그 R 사운드가 그 모음 뒤에 오는 R 사운드가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허용이 되죠. 그 모음 뒤에 이렇게 R 사운드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허용이 안 되나?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이것을 거의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발음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영국 영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이 R 사운드를 발음한다. 모음 뒤에 오는 거. 그래서 지금 모음 뒤에 R 사운드가 이렇게 1번처럼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모음이 앞에 있는 R 사운드에 있는 모음이 some retroflex quality, 이 모음이 뒤에 있는 R 사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R 사운드화 되는 거죠. retroflex quality를 띈다는 것은. 그쵸? R 사운드를 떼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 phonemic contrast를 잃게 돼요. neutralization 된다는 거죠. 미국 영어에서. 이 사운드 tense 바울과 lex 바울이 텐스 바울이 오던 렉스 바울이 오던 뒤에 R 사운드가 오면은 전부 다 텐스 바울화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R 사운드가 혀를 올리기 때문에 텐스와 렉스 차이는 살짝 하이, 텐스는 살짝 위에 있고 렉스는 살짝 아래에 있는데 R 사운드로 이렇게 혀를 말아 올리는 순간 혀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한 그 높낮이, 텐스와 렉스의 높낮이 차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요 소리로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현상, R 사운드로 인한 이런 현상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additional neutralization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저 AP에 나온 개념인데, 자, 어가 아로 바뀐다는 겁니다. 모음 사각도로 보면은, 사운드하고 사운드가 바로 위아래 이웃이죠. 위층 아래층에 있는 건데, 이게 R 사운드가 여기에 오면은 이 어가 사운드로 이렇게 이 모음이 살짝 내려가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어가 아 사운드로 발음이 됩니다. 언제? 자, 조건이 붙어요. 언제? 바울 어 사운드 다음에 R 사운드가 왔을 때. 됐죠? 예. 자, 그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A에 보시면은 foreign 이렇게 foreign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이게 foreign, 뭐를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뭐를, forest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forest,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horrible 발음되지 않고, 우리 보통 horrible이라고 하잖아요. horrible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조금 모음을 내려서 입을 이렇게 좀 더 벌려가지고 horrible. 자,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B는 이러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요거는 이게 어하고 뒤에 R 사운드가 있는데 이것을 R 사운드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scar 이렇게 말하니까 scar. 이거는 soar. 요거는 organize, R 사운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organize가 아니라 organize. storm이 아니라 storm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발음이 돼요. shift가 되지 않죠. 이렇게 shift가 되지 않아요. 자, 문제 디렉션 들어갑니다. 2번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왜 그 사운드 시프트 2번의 A는 가능한데 반면에 in the data of 이 B의 데이터에서는 그 시프트가 불가능한지를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암기하지 마세요. 분석을 자꾸 해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 2번에 A하고 2번에 B의 데이터를 이제 나열을, 리스트를,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을 알려면은 그것을 리스트화 시켜야 됩니다. 리스트화 시켜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환경 차이가 있나요? A하고 R 사운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어하고 R 사운드가 하나는 R로 바뀌고 어하고 R 사운드가 여기는 그냥 어로 갔단 말이죠. 이게 A번의 데이터고 이게 B번의 데이터예요. 그럼 환경을 볼 게 없어요. 주변 환경을 볼 게 없어요. 주변 환경을. 모음과 뒤에 있는 자음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 현상을 분석하는 environment, 이 환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adjacent 사운드죠. 주변 소리들로 이 환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변 소리들 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 강세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강세가 있나 없나. 여기 강세는 똑같아요. foreign, 여기에 다 강세 옵니다. 여기 모음에, 동일한 모음에 강세 와요. A번과 B번을 보니까 이 모음에 전부 다 강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번도 그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B번도 변수가 되지 못하죠. 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라브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환경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실라블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라블이 어떻게 됐어요? 실라블이 여기에 어로 올 때, 원래 어로 발음되고 R로 발음될 때 실라블이 여기서 나눠지네요. A번은 모음과 자음이 지금 실라블로 구분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R 사운드는 뒤에 음절의 온셋 포지션에 위치한 거예요. 서로 음절이 달라요. 근데 B번에는 score, show, organize 전부 다 같은 음절에 있어요. 그 차이죠. 예, 그럼 세 번째에서 딱 걸린 겁니다. 실라블의 구조에서 딱 걸린 거예요. 2번은 서로 다른 음절, different syllable에 있고 얘는 same syllable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두시면 되죠. 자, 그게 키포인트죠. different syllable, same syllable, 그것을 반드시 집어넣으시면 되죠. 사운드는 R로 변한다. as에서 뭐 할 때 조건 달아줍니다. 모음과 following R이 not in the same syllable, same syllable이 아닐 때 혹은 different syllable에 위치했을 때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이 B에서는 그 shift가 지금 가능하지 않다. 왜 그래요? 그 바울이
is in the same syllable. 같은 음절에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미니 모의고사 여러분들 미니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답안 쓴 거 있잖아요. 답안 쓴 것들 좀 첨삭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첨삭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첨삭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답안이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답안 이렇게 쓰는 게 잘 쓴 건가? 내 생각에는 잘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 혼자 길을 가고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조금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조금 전문가한테 나보다 조금 난 사람한테 확인받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삭받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첨삭 안 받으면 돼. 그 대신 실력은 안 늘어. 부끄러움을 버리고 첨삭을 받아 서로 얼굴 보면서 첨삭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오경희 선생님과 시간을 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미니 모의고사 갖고 4월에는 정식으로 풀셋으로 아마 이제 공개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가 아니고 정식으로 미니자를 뺀 그냥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무료로 제공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